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이슈 이시다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많은 뉴스를 가립니다. 한동안 뜸했던 인간이 있죠. 바로 배신자 펜스인데요. 지난달 대박 흥행에 성공한 미국 최대 보수 우파 행사 마이애미에서 열렸던 CPAC 컨퍼런스에서도 욕먹을까 봐 참석 못했고 뭐하나 했더니 뉴스에 떴습니다. 뜬금없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일단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극동 방송 초청으로 25일 도착한 것 같습니다. 가자마자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리는 극동 방송이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국제 정세 속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와우산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51회 극동 포럼에서도 강연했습니다. 여기에서 펜스는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이 어우러진 믿음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는 물론 비기독교인도 초청돼 전도의 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 시간 26일 오전 5시 반 사랑의 교회 새벽 부흥회에서 간증을 한답니다. 아직 한국에는 펜스가 미국에서 얼마나 욕먹고 미움받는지 감을 좀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한국 구독자님들이 펜스에 대해서 주변 분들에게 꼭 제대로 된 이야기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대통령 시절 부통령 했다고 대통령과 같은 보수 우파의 상징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미국이 이런 꼴 된데 펜스도 절반은 아니더라도 20% 이상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본인 할 일만 제대로 했다면 미국이 이렇게 될 일은 없었겠죠. 내용 보면요. 25일 이날 강연은 아일랜드 리조트 더 헤븐 주최로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와 극동 방송이 공동 후원했습니다.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는 이사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함께 주최했습니다만 그분 펜스 데려와서 뭐 하시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필 또 시기가 북한 ICBM 발사 직후인데요. 펜스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했나 짚어보면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윤 당선인을 통해 한미 양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우정과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유의 승자에게 아양떨기 신공을 한국에 가서까지 실천한 건데 한국민들이 정이 많아서 그냥 펜스 이뻐할까 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또 띠띠의 일원이 99.9% 확실한 펜스가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더 커지고 있고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 모든 지역이 긴장의 한가운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특별하다. 자, 이 말이 띠띠 관계자가 한 말이라 생각하고 들으면 가슴 철렁한 소리인데요. 한마디로 한국도 띠띠에게 충성하라 소리 아닐까 싶은데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펜스는 이미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펜스가 한국을 너무 자주 찾아가는 게 수상한데 펜스는 2월 13일 롯데 시크니엘 호텔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과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한미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당시 중앙일보 기사를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30분가량 회동했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우리 안보와 한미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회동 결과를 요약해 소개했다. 또한 펜스 부통령 부친이 6.25 참전용사고 총동 훈장까지 받으셨다는 대화 내용도 전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부친인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 참전용사다. 소위로 참전해 경기도 연천 북쪽의 고지인 폭자필 전투에서 사투를 벌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4월 브론즈 스타 메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펜스 전 부통령이 최근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우려를 표했고 두 사람 간의 동맹 강화에 대한 의사가 일치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보, 첨단기술, 국제협력 등을 비롯한 동맹 강화에 대해 더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고 펜스 전 부통령은 회동 말미에 한미 관계는 물샐 틈 없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윤 후보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펜스 전 부통령에게 한미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했고 이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방한해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한식 주문과 배달은 고급투요.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펜스가 뭐라고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를 30분이나 독대했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펜스가 띠띠의 메신저로 한국으로 왔던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저 기사 말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방한해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고 펜스가 윤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히자마자 사실상 개신교 복음 방송인 극동방송 초청으로 한국에 한 달 만에 돌아온 게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하다기보다는 찜찜한 게 사실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이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자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압력 넣어서 대한민국이 띠띠에 놀아나지 않도록 힘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펜스가 중간에 끼면 반드시 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망해가는데 한국에서라도 희망 봐야겠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행간을 읽어야 할 뉴스가 자꾸 터지는데요. 이번에는 바이든이 핵 위협에만 핵무기 사용 공약을 폐기한다는 무시무시한 뉴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내용 보면요. 적대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조 바이든의 공약이 폐기됐다고 주류 언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핵무기의 단일 목적 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일 목적 정책은 미국의 핵무기를 적대 국가의 핵 공격 억지나 반격에만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공약이 폐기된다는 것은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적대국에도 미국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핵 억지용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선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상대에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의 공약 폐기는 동맹국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유럽 등 미국의 핵 우산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은 미국이 단일 목적 정책을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러시아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중국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았죠.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의 불안을 잠재우고 러시아에 대한 동맹국의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공약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은 애당초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과 협의해 핵무기 사용자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핵 위기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공약 핵가닥 뒤집은 건데요. 이 기사를 까 뒤집어 보면 언제나 원하면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차할 경우 러시아의 전술핵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전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미국이 핵 공격을 시작으로 전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이런 결정은 유럽 동맹국을 만난 과정에서 나왔고 이 보도와 관련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땡땡 선거 얘기하고 있던 게 1년 반 전이고 코땡 사태 얘기하던 게 작년 4, 5월이었는데 이제 핵 전쟁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자, 그리고 저희 코메디칸 TV에 새로 합류하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나오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 구독자님들도 많이 낯이 익으시죠? 지난해부터 해럴드 변주 하원 의원 선거 참모로 저희 방송에 나와주셨고 지난달 열린 파워스테이션 보수 컨퍼런스에서도 담당자로 활동하셨는데 오늘부터 코메디칸 TV에 합류하시게 된 스티브 김 씨입니다. 한국명으로는 김준성 씨고요. 조인하게 된 네, 안녕하세요. 코메디칸 구독자 여러분들. 그 전에도 좀 뵀었는데 스티브 김입니다. 또 이렇게 몇 번 코메디칸 TV와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다가 코메리칸 TV 여기 팀원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아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한인 사회와 또 미국 사회의 또 이런 정치와 또 이런 큰 이슈에 대해 또 정치적인 그런 정말 어떠한 이슈가 뭔지 우리 한인 분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이런 방송으로 저희 국민들에게 좀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 또 저희 우파들이 좀 알아야 될 미국의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을 좀 정연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코메리칸 TV와 또 이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을 찍으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좀 좋게 나누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나눠서 본격적으로 코메리칸 TV의 미친 참견 아름다운 미의 친할 친 예, 미친 참견이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프로로 예, 여러분들을 뵈게 됐습니다. 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스티브 씨가 우리 코메리칸 TV 채널에서 미친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고해 줄 텐데요. 많은 기대와 시청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슈 이스타, 오전에는 미친 참견 꼭 시청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유튜버가 되면 이걸 꼭 해야 하는데요. 저랑 같이 하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어색해 가서.